네, 판타스틱 FM 논산 FM의 저는 이호진. 김혜연. 윤여찬입니다. 와, 항상 이렇게 어색한 멘트로 시작하는 우리 판타스틱 FM입니다. 이제 판타스틱 FM에서 이제 점점 우리 논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먹거리부터 축제 이야기, 그 다음에 특산물 이야기,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우리가 가볼 거리에 대한 즐길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김홍신 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김홍신 씨를 아시나요? 저는 그 분은 잘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 학과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그곳에 가본 적은 많습니다. 김홍신 문학관을. 네. 김홍신 문학관 아십니까, 혜연 씨? 네, 가봤어요. 그 네. 카페도 있고 네, 잘 맞아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제가 아마 아는 김명환 씨도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무슨 일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 와서 일을 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본다면 오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제발 좀 연락 주세요. 네,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씨, 찾습니다. 논산에 사는 김명환 씨를 김명환 씨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제발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우리가 김홍신 문학관으로 돌아와서 보면 김홍신 문학관은 김홍신 작가님이시죠. 이 김홍신 작가님이 인간시장이라는 그 소설로 상당히 이슈가 됐고, 맞아요. 그리고 이 인간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만화인가 뭐 이런 걸로도 제작이 됐던 걸로, 영화가도 제작이 됐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검색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홍신 문학관의 김홍신 작가님의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이 네네. 무슨 이력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특이한 이력? 뭘까요? 뭐 이색 직업이 뭐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제 15대 국회의원 출신이십니다. 네. 국회의원을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대 국회의원으로서 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6대에도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2번 하신 대단하신 재선 분인데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특이한 것도 있으시네요. 또 뭐 있습니까?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육군 중위 출신이라고 출신이 하시네요. 계시네요. 직업군인 출신이요. 네. 뭐 그건 뭐 사실 뭐 놀랍진 않은데 뭐 ROTC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장교가 주변에서 많이 없어가지고 이 논산에서 장교를 주변에서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 제 나이 때 장교인데? 주변에는 장교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다 그래요? 병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뭐 관양대 ROTC 애들만 봐도 끝나면 다 소위되고 중위 기관하는 애들이라 그렇긴 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뭐 4스타를 했다던가 2스타를 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스타까지 간 분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특이한 이력은 15대 16대인데 15대는 민주당에 계셨고 16대 때는 한나라당에 계셨네요. 되게 요거 여야 통합인데요. 여야를 통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신 문학관으로 계시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약 50페이지의 작품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뭐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라는 장편 소설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상영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영화도 인간시장이 영화화돼서 나왔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인간시장을 1, 2, 뭐 맨발에서 벤치까지, 뭐 탄생, 저산 넘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홍신 문학관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안내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홍신 문학관이 개인 집필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사실 지역의 어떤 봉사라던가 지역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의 김홍신 문학관은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시에서 저주. 건가요? 100%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한 50%는 김홍신 문학관의 법인 형태가 되고 있는 뭐 홍삼 문학관인가 홍삼 뭐 어떤 법인 형태가 뭐 있으신 것 같고,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중요했던 건 첫 해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진흥관가요? 그쪽에 있는 공무원분이 파견해서까지 이제 근무를 할 정도로 좀 지원을 해줬네요. 네, 그 시하고의 시에서. 어떤 지원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김홍신 문학관이 사실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곳인데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뭐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보니까 뭐 북토크쇼도 하고 계시고 뭐 네. 하지만 사실 조금 더좀 다양한 것들을 좀 김홍신 문학관에서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향 후배가 뭐 후원을 해서 건립된 문화 공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네, 신기한 게 건축 이념이 바람으로 지은 집이라고 해요. 네. 이게 그 책 제목 아니에요? 책 제목이 아니고 그 김홍신 작가님 그 책 중에는 바람이라는 책이 있었고 이게 그 김홍신 작가님의 문학관이 작가 작품 세계의 주요 모티프가 바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으로 지은 집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돼 있네요. 그럼 뭐 거기서 바람의 느낌이 납니까? 건물이 자연의 빛과 바람이 수평, 수직으로 관통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람으로 어디서 안내서를 읽고 또박또박하게 읽으셨네요. 뭐 건축을 하는 과정 안에서 건축가가 그런 마음을 담았나 봅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홍신 문학관의 활용도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활용도. 예를 들어서 김홍신 문학관이 문학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가 되는 뭐 나도 작가다라든지 캠프라든지 네. 주민들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처럼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서비스 그쵸, 제공자는. 네. 오디오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런 거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 중에 우리 동네 성우를 모집하는 거예요. 동네 성우, 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그래서 그 성우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책이나 아니면 다 유명한 책들을 읽어주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시민들 내 목소리를 담아서 책을 읽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또는 초등학생의 목소리로 해도 더 귀여울 것 같고 꼭 그런 맞는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아주 뭐 되게 세련되고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성우들의 목소리로만 너무 한다고 하면 조금은 전문가적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기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으로 읽어주는 책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학의 종류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은 시민들이 시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 시와 산문시와 이런 것들의 구분도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소설과 수필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 그런 역할의 아카데미적인 요소도 김홍신 문학관에서 갖고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새는 자서전도 많이들 쓰시니까 뭐 그런 것도 교육도 해주고 직접 써보고 책으로 엮어내는 것까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이름에서도 문학관이 좋잖아요. 네. 근데 김홍신 요즘은 이런 거를 이제 기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름은 문학관인데 다른 데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캘리그라피도 뭐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뭐 디지털 교육하는 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영상 유튜브 편집 인기가 많다. 문학관하고 그런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죠.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 기관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걸 주는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사업팀들도 맞는 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가 충남 직업능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곳에선 직업과 관련된 걸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곳에다가 뭐 유치원 애들 미술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언밸런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대금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안 맞거든요. 대금이라고 하면 문화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문화예술 쪽은 문화원이나 아니면 아트센터가 있는 맞아요. 곳으로 가야 되고 김홍신 문학관에 그래서 뭐가 제가 사실 조금 안 맞냐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왜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아 거기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청년 사업을 하나요? 여기서 하는데 그 청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네. 무슨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 무슨 청년들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직 구직 단념 구직단념 청년들. 네. 그런 그게 청년들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려면 아무래도 직업과 어떤 것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뭔가를 그러려면- 가져가려면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대학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기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의 공간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역의 평생교육원이 이걸 맡아서 해야지 맞지. 그거를 김홍신 문학관에서 한다는 건 좀 언밸런스한 성격이 좀 있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오히려 뭐 독서 캠프라던가 문학 캠프라던가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 공간이 남으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게 좀 잘못된 거 아쉽죠. 아닌가요? 김홍신 문학관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또 저쪽에 소금 문학관을 가면 물론 소금 문학관 물론 합니다. 하긴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이 두 네. 기관들이 조금 더 이름 있는 작가의 이름을 대놓고 만든 문학관이고 네. 그리고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사비로 다 차렸거나 뭐 그래 뭐 연마다 시비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시의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물론 김홍신 작가님이나 박범신 작가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로도 지역에서 도움이 되고 지역의 자랑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더 영향 있는 프로그램들, 더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움이 있죠.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김홍신 문학관과 박범신 네. 소금 문학관 같은 경우는 박범신 소금 문학관은 강경에 있습니다. 저 안 가봤어요. 저는. 저도 아직. 네. 어디냐면 옹려봉 밑에. 위치는 압니다. 위치 옹려봉 알아요? 바로 밑에 이렇게 널찍하게 퍼지는데 가보지는 너무 잘 돼 못했습니다. 있어요. 잘 되어 있네요. 네, 박범신 문학관의 이름이 소금 문학관이잖아요. 왜 네. 소금인지 알아요?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소금입니다. 그 소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다와 관련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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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색깔 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 그래서 소금 문학관을 가면 파란색의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문학관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외부에서나 실내나 전부 다 그냥 바다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아까 김홍신 문학관이 바람이라면 박범신은 바다군요. 바다입니다. 네. 여기도 한번 가봐야 네, 되겠네요.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 거기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그 갈대밭과 금강의 풍경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네. 또 그 옥녀봉이 근처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거기 또 포토존이 또 유명하다니까 강경 소금문학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신 문학관은 가봤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김홍신 문학관은 그 건양대학교 뒤쪽으로 이제 반야산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건양대학교 근처면 이제 내동에 네, 들어가겠네요. 아주 시내권에 위치해져 있고 카페가 안에 있다고. 네, 맞아요. 안에 카페도 있는데 상시 운영합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시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카페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었을 땐 안에 막 도서관 이런 거, 도서관처럼 해서 책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되게 막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인터뷰 이런 거 같은 거 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뻐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논산시에서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김홍신 문학관하고 박범신 문학관 자체가 너무도 좋고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가들을 다시 한번 현대로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그들이 썼던 작품을 다시 회고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타스틱 FM이었습니다. 와.